자, 이번엔 2페이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별로 하나씩 끊어서 설명하는 게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그게 아마 공부하시기에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주성분, 가로치고 필수 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필수라는 말은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필수냐면 서술어한테 필수예요. 서술어가 요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필수인지 아닌지는 사실 좀 헷갈려요. 밑에 예문 볼게요. 밥을 먹었다. 괜찮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공부를 좀 한 상태라면 주어가 빠졌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얘기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밥을 먹었다,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이해해 두셔야 되는 게 필수 성분, 누구한테 필수냐? 그건 바로 서술어한테 필수다. 우리말에서 서술어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진 않지만 뭐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래서 서술어가 자릿수를 결정한다는 건 서술어가 어떤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수 성분은 서술어가 요구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장을 이룰 수 없는 성분들, 주성분이라고 하고 필수 성분이라고 합니다. 밥을 먹었다는 주어가 빠졌죠? 누가 먹었는지. 그리고 여기는 서술어가 빠졌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서술어가 빠졌습니다. 여기는 목적어가 빠졌고요. 무엇을 먹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어. 이것도 보어입니다. 보어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보어라는 말은요, 보충하는 말입니다. 보충하다의 보자를 따서 보어예요. 근데 여기에서 특정 서술어 2개만 보충할 때 보어라고 합니다. 바로 되다랑 아니다. 위에 보면 되다랑 아니다가 쓰였죠? 이 희한하게 되다랑 아니다는요, 그 앞에 이나 가가 붙는 표현을 요구해요. 진영이가 선생님이 되었다. 그리고 나래가 선생님이 아니다. 이 묘하게 되다랑 아니다는요, 이라는 조사가 붙어있는 성분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요 이나 가 생긴 건 같은데 어떨 땐 주격조사고 어쩔 땐 복격조사예요. 그쵸? 그거를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요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뒤에 되다 아니다가 오면은 그 앞에 붙어있는 이나 가가 붙어있는 부분은 보어고요. 되다 아니다가 아니라면 주격조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를 잘 보시면 돼요. 바로 앞에 있는 게 보어고요. 떨어져 있는 게 주어입니다. 알겠죠? 위치를 그냥 보고 보어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격조사, 주어는 이제 문장에서 이 가가 붙어 있고 깨서가 붙어 있고 에서가 붙어 있어서 문장이 주체가 되는 부분인데요. 주격조사에서는요, 앞에 기관이 올 때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다.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다. 그죠? 보낸 주체 누구예요? 교육청이죠? 에서 붙어 있죠? 주격조사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학교에서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학교에서 밥을 먹었어요. 이거는 장소의 부사격조사에서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먹었잖아요. 먹은 거의 주체는 누구예요? 진영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진영이가라는 주어가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학교에서가 주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미를 좀 따져 주셔야 돼요. 주어라는 것의 의미. 주어가 무엇입니까?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먹은 것은 그러면은 학교가 먹은 게 아니잖아요. 먹은 것의 주체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주어가 아니고 부사어가 되고요. 에서는 장소의 부사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똑같이 생겼다고 그냥 여러분 기계적으로 주격 조사에서 학교 기관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럴 때 이제 의미까지 따져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체험 플러스 보조사. 많은 친구들이 은는을 주격조사라고 생각하는데 은는은 주격조사가 아닙니다. 얘는 보조사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주격조사가 생략돼 있다고 봅니다. 나는 밥을 좋아해서 뭐 는 뒤에 는 앞에 가를 붙일 수도 있겠지만 어색하잖아요. 나는가 밥을 좋아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주격조사가 생략된 거고요. 3번은 주격조사가 그대로 나오죠. 나만이 할 수 있다. 요 만이 이제 보조사, 이가 주격조사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주격조사가 아예 생략되면서 체험만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나 배고파. 이런 경우에는 주격조사가 생략되어 있죠. 이거 주어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필수 성분 서술어. 서술어는 주어를 서술하는 말, 주로 동사나 형용사, 다음 뭐 체험 플러스 이다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다음 목적어. 목적어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행위의 대상. 주로 체언에다가 을을이 붙으면 되겠습니다. 을을이 붙으면 100% 목적어입니다. 문법에서 100% 잘 없는데 을을이 붙으면 100% 목적어예요. 혹시나 제가 좀 틀렸을까봐 걱정되긴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수준에서는 을을이 붙으면 목적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주성분이고요. 부속성분. 부속성분은 우리 수식해 주는 것들이죠. 관형어랑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사어라는 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뭐예요? 문장 안에서 부사의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문장 안에서 부사의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 그렇다면 부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용언, 관형어, 다른 부사어를 수식하는 것. 즉, 부사어는 문장 안에서 용언, 관형어, 다른 부사어를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부사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사 그 자체가 부사어가 되는 경우. 두 번째,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것이 부사어가 되는 경우. 세 번째, 용언에다가 부사형 전성어미 개나 도록이 붙은 것이 부사어가 되는 경우. 자, 나는 매우 도미넌트 보도록 할게요. 나는 매우 도미넌트. 매우의 품사는 부사이죠. 그런데 문장 안에서 많다는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부사이면서 부사어예요. 기억에 해당되는 사례고요. 교실에서 밥을 먹었다. 교실은 체언에다가 에서가 붙은 건데 먹었다라는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얘는 니은에 해당되는 사례고요. 예쁘게 같은 경우는 예쁘다에다가 예쁘다. 얘는 형용사죠. 용언이에요. 여기에다가 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예쁘게가 된 거죠. 그러면 디귿에 해당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디귿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예쁘게는 뭘 수식해주고 있어요? 부사어로서 꾸미고 있었다라는 것을 꾸미고 있습니다. 꾸미고 있었다. 서술어죠. 근데 보면 지금 두 덩어리죠? 두 덩어리가 하나의 서술어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문장 성분의 재료, 어절, 구절 잊지 마세요. 하나의 어절도 문장 성분이 되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구도 문장 성분이 되고 그리고 여러 덩어리로 모인 절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선 꾸미고 있었다. 구가 하나의 서술어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사어 설명했고요.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관형어. 관형어도 똑같습니다. 관형어는 문장 안에서 관형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장 성분이에요. 관형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장 성분. 그렇다면 관형사의 역할이 뭐예요? 바로 체언 수식이죠. 그렇다면 관형어는 뭐예요? 문장 안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들. 문장 안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부분들. 그걸 우리는 관형어라고 합니다. 그 관형어들은 관형사 그 자체가 관형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체언에다가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체언을 수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언, 동사, 형용사에다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것들이 체언을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희가 새 옷을 사고 싶대 보면은 세희가 옷이라는 명사 꾸며주고 있죠. 나에는 집 주소라는 명사 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쁘는 미나라는 또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새는 관형사이면서 관형어인 거고, 나의는 나라는 체언에다가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붙은 거죠. 그래서 얘는 미음이고 얘는 비읍이 되겠죠. 예쁘에다가 뭐가 붙은 거예요? 니은이 붙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설명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문법은 용어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사형 전성어미가 무엇인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부사형 전성어미는 의미군이 세 가지로 나뉘죠. 부사형, 전성어미. 뒤에서 배우겠지만 앞에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수월할 거예요. 1번, 부사형이라는 건 부사는 아닌데 부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2번, 전성은 바꿔준다는 거고, 세 번째, 어미는 어간의 뒤에 결합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합쳐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부사형 전성어미 개랑 도록은요, 개랑 도록이 붙으면 개랑 도록이 붙은 부분이 부사는 아니지만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주는 어간 뒤에 붙는 부분이 바로 개랑 도록이라는 거예요. 예쁘다, 얘 형용사라고 그랬죠. 얘 형용사지 부사 아닙니다. 근데 예쁘다에다가 어간에다가 예쁘 뒤에 개가 붙어요. 그럼 예쁘개가 됩니다. 그럼 얘는 여전히 부사는 아니지만 부사처럼 서술어 수식이 가능해져요. 예쁘다였으면 서술어를 꾸며주지 못하죠. 얘가 서술어니까. 하지만 예쁘다에 예쁘라는 어간에다가 개라는 어미를 붙여주게 되면 부사는 아니지만 부사처럼 서술어를 수식할 수 있게끔 바꾸어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부사형 전성어미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 도록은 예쁘다, 이런 먹다, 달리다 뭐 이런 것처럼 뒤에 붙어가지고 용언 뒤에 붙어서 부사는 아니지만 부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꾸어주는 어미를 우리는 부사형 전성어미라고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용어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장론 이 수업이 훨씬 더
네. 쉬워지진 않지만 할만해집니다. 관형사는 전성어미도 그럼 똑같아요. 관형사는 아닌데 관형사처럼 체언을 수식할 수 있게 바꾸어 주든 어간 뒤에 붙는 요소들을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고 그것에 니은과 는과 리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의 니은, 먹는의 는, 달릴의 리을. 그래서 예쁜 같은 경우는 예쁜 진영이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예쁘다였으면은 진영이라는 명사를 못 꾸밀 텐데 예쁘에다가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진영이를 꾸며줄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설명보다는 예쁘에 니은이 붙어서 진영이를 수식해줄 수 있게 바꾸어주니까 우리가 니은을 얘는 관형사는 아니지만 얘가 붙어있는 부분, 얘가 붙은 예쁜이라는 부분이 관형사처럼 체언을 수식할 수 있게끔 바꾸어주는 요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얘는 우리가 한자를 써서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네, 돌려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좀 설명할 거고 필수적 부사어로 넘어갑니다. 필수적 부사어는요, 네,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죠? 얘는 부사어인데 부사어가 필수적이래요. 부사어라는 말 자체가 필수 성분이 아닌데 얘는 부사어예요. 그래서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사어가 맞아요. 근데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필수인지 아닌지 선택하는 기준이 누구라 그랬죠? 바로 서술어라 그랬죠? 서술어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구분 못합니다. 사전 찾아보시면 우리가 이게 필수적 부사어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사전을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네요. 10분 안에 끊고 싶은데 문장은 쉽지 않습니다. 자, 표준국어 대사전 들어가셔서 다음 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달을 보면은 여기에 과 보이시죠? 할아버지와 보이시죠? 네.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이 과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사전에 이렇게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부사어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찾아보시면 이게 필수적 부사어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이거 어떻게 지우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아이고.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가? 오잉? 이거 뭐야? 네, 됐습니다. 삼따도 볼게요. 삼따도 보시면 으로 나와 있죠? 필수적 부사어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명시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잉.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들어가. 잠시만 죄송해요. 어떻게? 됐다. 어잉? 왜 어떻게? 아이씨. 어떻게 이거? 네, 죄송해요. 끊고 갈게요.